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또 어떤 의미 있는 논문이 나온 게 있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치매의 주 원인이라는 걸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파킨슨병도 100%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20에서 40% 정도는 치매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화학자로서 여러분들 당부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문인데요. 2025년 1월에 발표된 그런 논문입니다. 얼마 안 됐죠. 미국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주도를 했고요. 일단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실험을 해서 한 논문이 아니고요. 여러 논문들, 그동안 이 관련해서 나온 여러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문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 논문들을 분석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그런 논문을 보통 리뷰 논문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총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일단은 배경입니다. 연구 배경은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상경화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경퇴행,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 독소, 또 후성 유전학적 변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한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이제 결론을 냅니다. 뭐냐면 일단 논문을 무려 69편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았냐면요. 무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신경퇴행성 질환이 127개의 환경 독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자,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네 가지. 그러니까 127개 중에서 네 가지, 비소, 카드뮴, 망간, 수은, 이 네 가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이 모두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카드뮴에 많이 노출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수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참고로 망간은 오늘 좀 얘기 안 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또 카드뮴, 수은은 또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비소는 다룬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소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드뮴, 망간, 수은은 대표적인 중금속들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연구진이 또 뭘 밝혀내냐면 또 이거 앞서 말씀드린 그 4개 있죠. 4개 그 화학 원소 말고 이 한 번쯤 들어보신 이 납성분이 또 확실히 특정 유전자의 과메트라 현상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밝혀내고요. 정리해내고요. 그래서 이게 과메트라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의 퇴행을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진행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까지도 이 논문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은 이제 과거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비소는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소는 사실은 좀 따로 제가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묶어 설명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비소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정보 자료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품을 통해서 주로 노출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주로 어떻게 노출량을 봤는데 그 노출량에 따라서 노출 기혈도 따져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수산물이 1일 노출량이 비소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노출 기혈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려 50%가 넘는 높은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게 바로 수산물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게요. 사실 비소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기비소라는 게 있고 무기비소라는 게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유기비소고요. 사실은 유기비소의 독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데 보통 독성이 높게 나오는 게 무기비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리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제 무기비소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유기비소인지 무기비소인지 명확하게는 정리를 안 해놨는데 근데 이런 독성 결과들 이렇게 쫙 보니까 무기비소를 이제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앞서 제가 논문 비소 관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유기비소가 아니라 무기비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 무기비소가 뭐 너무 많은 노출되면 안 좋은 건 우리가 이제 대충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시 우리가 식품 중에서 어느 식품을 통해서 주로 노출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실은 노출 기여율 1위는요. 무기비소의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농산물 내에서 곡류예요. 곡류. 정확히 따지면 역시 쌀과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수산물보다 훨씬 낮아요. 6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왜 노출 기여율이 높냐면 예전에 카드뉴 설명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곡류 섭취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오염 먹는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노출 기여율이 1위가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보시는 것처럼 평균 오염도가 그 농산물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보다 2022년에 증감률이 약 뭐 17.8%가 줄었죠. 근데 문제는 수산물은 노출 기여율이 당연히 농산물보다 낮은데, 훨씬 낮아요. 낮은데 좀 심각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증감률 보시면 오염도가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입니다. 무려 6년 만에 무려 25.3%나 늘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6년 만에 저렇게 늘었다는 거는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기비소가 유기비소보다 독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다음에 충격적인 건 역시 검출률 측면에서 봐도 농산물은 그 검출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수산물은 지금 검출률조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염도도 높아지는데 검출률마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별도 영상을 만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주의해야 될 거, 어떤 지침들을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일단 바다가 오염되는 과정에서 지금 자꾸 바다의 그 카드뮴이나 이런 수은에 좀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산물들도 아무래도 이제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어떤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산물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그러니까 완전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좀 줄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메틸수은, 가장 그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게 가다랑어인데요. 가다랑어로 주로 만드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참치 통조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치 통조림 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국물채 드시지 마십시오. 예, 아무래도 국물 쪽으로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계에서 뭐 이 기름이 뭐 카놀라이기 때문에 좋다, 드셔도 된다 이래도 가급적 드시지 않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염도 측면에서 높지는 않습니다. 쌀이나 밀가루가 높은 건 아닌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출 기여율, 무기비소 측면에서 노출 기여율이 좀 높다라는 거. 네, 그것도 물론 카드뮴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저런 이런 곡물에서 어떤 이런 쌀, 밀가루 그 섭취량은 또 너무 과한 섭취, 그러니까 좀 양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야채, 채소 비율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상대적으로 무기비소가 들어온 양 절대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말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돼서 여러 논문을 분석했더니 이 다음 같은 이 네 가지, 뭐 비소, 카드뮴, 망간, 수은이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면서 생활하신다면 아무래도 노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이 어떤 기업의 후원 없이 어떤 기업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독으로 또 채널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